일반적인 회사 직원 16명이면요. 고문 변호사 하나나 자문 변호사 하나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검사장 출신들이 법조인이 됐다고 하면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자기 수하들, 부하들, 계파 조직들 장악해서 내 얘기를 막아줘라. 지금 얘기 나온 거면 자문만 해줬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람막이가 됐기 때문에 화천대유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화천대유 자체가 불법성, 탈법성,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바람막이, 방패막이,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법적 카르텔이 좀 등장하는데, 장관님, 화천대유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16명 했다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법조 자문을 한 변호사들 보면은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도 했던 분이고, 상임고문, 그 딸이 또 여기서 일을 했고요. 곽상도 민정수석, 그 다음에 김수남, 검찰총장 했던 분이고요. 강찬호 수원지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창재라는 분이 있죠.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자문을 맺었고요. 김기동, 이분 검사 출신이고요. 또 이동열, 지검장 출신입니다. 또 이경재 변호사도 고검장 출신인데 여기에 다 자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장관님? 아무튼 법조인이 많습니다. 법조인이 많죠. 그러면 김만재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오거나이즈를 했다고 하는데, 화천대유라는 소속의 직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조인들이 여기 가서 자문을 했다. 여기서 출발은 뭐냐면 화천대유 자체가 불법성, 탈법성,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바람막이, 방패막이,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튼 화천대유 사건의 예. 특혜 여부와 로비 여부가 양대 축으로 중요한 진상규명의 대상인데, 이 사건에 참 기라성 같은 특정 분야 출신의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뭐 돈이 꽤 거금의 돈들이 관련성을 갖고서 목화 언론에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직원 16명이면요. 고문 변호사 하나나 자문 변호사 하나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들을 이렇게 자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화천대유가 불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했는데, 김만배 혼자 했을까? 여기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김만배라는 사람이 혼자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검사장 출신들이 법조인이 됐다고 하면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장관님?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볼 때 자기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내부 조직이 있고 자기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장들이 이렇게 내세웠다라는 것은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자기 수하들, 부하들, 계파 조직들 장악해서 내 얘기를 막아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면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장관님, 수사 진행될 때 이분들이 다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거면 자문만 해줬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람막이가 됐기 때문에 화천대유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 안 들습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우리 박성준 의원님 염려처럼 그러지 않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진상규명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공개발의 한 측면과 민간개발 측면인데, 민간개발에서 수익구조는 화천대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화천대유가 자체가 몸통이고 실체인 것이죠.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만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추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 이래서 수많은 법조인들을 얼굴을 내세워서 실제 방패막이를 했던 겁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또 한 번 더 돌아보면요. 유동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수사 방향이 상당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유동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체의 큰 흐름에 하나의 꼬리로 가는 것이 이 수사의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 검찰 내부의 조직에 대한 이러한 연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냐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사건의 이 큰 돈의 흐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져간 지금 이 돈의 흐름을 따라서 검찰이 저는 명확하게 진상규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조사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화천대유의 핵심은 인물인 누구누구입니까? 장관님 파악할 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얘기한 김만배가 핵심 아닙니까? 김만배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죠. 김만배 지금 변호사 중에 보면 자문 변호사가 누구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김기동 검사, 그다음에 이동열 지검장 했던 지금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더군요. 자문도 이분들이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김만배 관련된 사람들이 아내, 누나, 뭐 친구들 다 이 사람들이 그 천화동인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의 관계, 이 동업 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남욱과 정영학이 각 한 명씩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를 시킵니다. 그게 남욱이 입사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정민영 변호사예요. 정민영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심는데 정민영은 누구였냐면 한나라당, 새나라당 소속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낳고 있는 거고요. 김모 회계사, 정영학과 같은 회계사였는데 지금 정영학이 지금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민혁, 김모 회계사는 시점을 보면 2015년 3월에 그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4개월 앞둔 2014년도 11월에 이 공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할까요? 구조적인 이 세 가지 세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만배, 이 전형적인 법조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남욱,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민영 변호사를 비롯해서 로비 의혹이 있는 거고, 정영학,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 이 세 가지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화천대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박선재 의원님 뭐 지적에 공감하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특혜의 구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법조인들이 관여했고 또 일부 돈의 흐름도 연관성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2019년, 20년에 이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관계들, 이런 측면에서 크게는 특혜와 로비 부분을 양대 축으로 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